감사도 두 번 드리네요. 진짜 인정입니다. 일단 제일 간단한 양식 드리고요. 일단 설명회가 보통 지루하니까 제가 핵심만 뽑아서 간단하게 어떻게 반을 운영해 나갈지, 1년 동안 어떻게 하면 성적이 좀 올라갈 수 있을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여기 와서 이제 광주에서 입시를 3년 차에 접어드는데 오래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1년, 2년, 3년 거치면서 좀 느끼고 있는 게 아이들이 항상 하는 말이에요. 저는 수능을 잘 볼 자신이 없어요. 저는 정시로도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이 생각을 고3 겨울방학 때부터 가지고 가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단 정시를 버리고 가는데 처음에는 저도 1년 차 때는 아니다, 정시를 가져가는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제는 이미 1, 2학년 때 내신을 위주로 가려고 생특도 열심히 준비했고 학생부도 열심히 준비했고 아무래도 수능 쪽 공부보다는 수시를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일단 저도 아이들의 그 원하는 니즈에 맞춰서 방향성을 조금 수정했고요. 그래서 광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두 가지라고 봅니다. 자, 고3 수학에서는 일단 1학기 내신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무조건 내신 점수를 좀 높게 맞고 가는 게 1번이고요. 당연하게도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1, 2, 3학년의 내신 반영 비율이 다르고 3학년의 내신 반영 비율이 제일 높기 때문에 거기에 단위수가 높은 과목이면서 과목 반영 수는 적어요. 그러니까 미적분과 확통의 내신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신 점수에 일단 1차적으로 목숨을 걸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수능을 버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최저를 맞춰야 되는 학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수시가 전부가 아니에요. 보통 수시를 쓴다고 해도 내신 점수가 많이 높은 친구들은 많이 없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막상 수시를 쓸 때 되면 이럴 줄 알았으면 수시를 버릴 걸 그랬어요 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신과 수능 동시에 다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1학기 내신 이후에는 당연히 수능도 같이 챙기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거에 맞춰서 제가 1년 계획을 지금 3년 차에 다시 대대적으로 수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과는 조금 다른 게 있을 텐데, 자, 보시면, 일단, 겨울방학 때는 수원2의 기본 개념 강의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1학기 때는 수원2를 진행하긴 하지만, 횟수를 한 번으로 줄이고 내신 수업을 주 2회로 늘립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기본적으로 내신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름방학 때부터 이제 EBS 수능 특강과 그 다음에 기출 문제들을 토대로 한 문제들을 풀게 되고요. 그리고 2학기 때는 완전하게 수능을 위한 준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학기 때는 이제 모의고사와 약점 체크 모의고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개략적인 전체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기 앞에 제가 뭐 페이지 번호 적어놓은 거 보시면서 보시고 같이 넘기시면 자세한 설명은 돼 있을 거예요. 제가 모든 걸 보셔서 써놨기 때문에 여기는 큰 틀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 3페이지 보시면 이제 과목별로 조금 보시기 불편할까 봐 과목별로 나눠놨습니다. 자, 수학 1, 수학 2. 그러니까 고3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겠죠.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커리큘럼이 이렇게 됩니다. 겨울방학 1학기, 여름방학 2학기 이렇게 4개의 시즌으로 구성이 되고 자, 개념 강의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 강의, 수능 특강 강의, 그 다음에 약점 시트 미니 모의고사로 마무리를 짓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나는 1등급 또는 2등급 위로 올라가고 싶다는 친구들은 솔루션이라는 커리큘럼이 추가 제공되고 그 다음에 저 맨 앞에 브릿지라는 기초과정도 어렵다 하면 더 기초과정인 넌이라는 과정을 따로 끝낼 시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확통과 미적분은 아무래도 일단 우선순위가 수능보다는 내신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내신 기간에 이제 또 다른 세부 커리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제가 이름을 짓긴 했지만 JB 탈출이에요. 그 좀 상스러운 말이고 속된 말이라 일단 JB 탈출은 기초 유형 문제 풀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랑 교과서를 같이 연결시켜서 최소 3등급을 보장받을 수 있게 만드는 강의. 자, 그다음 이 이후에는 필살기라 그래서 학교별로 기초 유형 문제들은 어차피 모든 학교가 똑같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수업한다면 필살기부터는 학교별로 다른 문제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제가 필살기라 그래서 뭐 초월고, 강남고, 중앙고의 학교별로 나갔던 자료들 예시가 나와 있고요. 실제로 몇 가지가 좀 적중해서 저도 놀랬던 문제들을 실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개고수라고 있긴 하지만 저는 100점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는 친구들은 개고수까지 가진 않고 앞에까지의 커리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나는 1등급, 전교 1, 2등을 노리고 있다라고 하면 마지막 커리까지 진행하시고 마지막 피날레가 진행이 되면 아마 내신에서 충분히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이제 1년 커리를 말씀드렸고, 제가 3년째, 아니죠. 강사로는 거의 10년이 넘어가는 경력 동안 아이들한테 느끼는 게 점점 갈수록 아이들이 생각이란 걸 안 하게 돼요. 이게 좀 안타깝긴 한데, 아이들의 문제는 아니에요. 자, 보면은 문제 형태를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 모양을 보고, 부등식이다. 인수분해야겠다. 인수분해 안 되네? 그럼 어떻게 풀어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고방식인데, 이 친구들이 3, 4등급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문제를 읽고, 제가 항상 말하는 문제를 제발 읽어라. 앞에 모든 실수가 있지 않니? 그럼 그게 성립하니까 판별식을 써야겠다가 정확한 생각인데, 그냥 부등식만 나오면 인수분해를 했던 기억. 학원에서 인수분해 하라 그랬어. 그럼 저 인수분해 해봐야지 뭐야? 안 되네? 모르겠다. 이런 모양을 보고 푸는 걸 지향해야 하고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 그러니까 문제 해결력을 좀 길러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강의에서 그 문제 해결력과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수업 교재 구성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하게도 시즌별로 다른 교재가 나갈 거예요. 커리별로 다른 교재가 나갈 거고 그것의 부교재인 리핏이라는 게 기본 세팅으로 들어갈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아이들이 많이 늘었다고 특히 이 발상 노트를 적으면서 어떤 거냐면 문제를 풀고 그냥 틀린 거 갖다 적고 푸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뭘 배워야 되고 어느 키워드에서 이 문제를 푸는 방향성을 어떻게 잡았어야 되는가를 스스로 적는 거. 그래서 매일 당일 복습 시간에 이것과 과제를 하면서 얘를 이제 같이 내주면 이거를 진행했던 친구들이 확실하게 성적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발상 노트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수업을 많이 푸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제가 앞에서 판서를 4시간 떠들어도 앞에서 이제 당일 복습을 할 때 이거 어떻게 풀었어? 물어보면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당연하죠. 설명회를 저도 뒤에서 1시간 정도 듣고 있으면 한 20분쯤 되면 질려가지고 이제 핸드폰도 보고 이러는데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집중력이 떨어지기 마련이고 이해가 느린 것도 당연해요. 그래서 집에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그냥 과제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해설이 아니에요. 제가 거기다가 우리 수업에서 이걸 배웠으니까 이렇게 생각해보자라는 힌트, 방향성들을 적은 가이드를 따라줄 거예요. 그래서 숙제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만들 거고 그래서 제 커리에서는 가이드 노트랑 발상 노트를 통해서 아이들의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데 가장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큰 틀의 강의는 이틀 수업이 구성되지만 자, 수업 전에 테스트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될 거예요. 여기서 작년에 이제 제가 테스트를 좀 긴 텀으로 봤었는데 그거를 줄이지 못한 게 조금 많이 아쉬움이 남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테스트를 보면 확실하게 아이들이 이해를 했는지 모르는지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하고 그에 따라서 과제를 좀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내년에는 올해죠. 올해는 테스트를 한 번씩 일주일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날 당일에 배운 것을 복습하는 시간을 꼭 가질 거예요. 자, 질의응답과 복습 영상은 안내대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수업 구성의 핵심은 이래요. 저는 광주 친구들이 학원을 오기까지 동선이 긴 걸 너무 많이 봤어요. 30분이 걸리는 친구들, 1시간이 걸리는 친구. 그래서 짧은 시간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아예 수요일, 일요일은 학원에 남아서 계속 수학 공부를 하자. 그래서 아예 두 날을 수학 공부하는 날로 고정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외의 시간들은 숙제하는 데 쓰고. 그래서 수요일, 일요일에는 수업이 없는 시간에도 제가 그냥 조교를 상시 배치해서 계속해서 추가 문제와 그날 숙제 그리고 숙제에 대한 질의응답들을 좀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밀리는 거 없이 일주일 안에 일주일에 부여된 과제들은 모두 마무리하는 걸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있습니다. 자, 가장 많이 나온 질문들 몇 가지는 좀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은 14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줄글로 길게 적어놨는데 핵심만 요약하면 됩니다. 수시를 준비하는데 수학 원수를 들어야 할까요? 매년 나오는 질문이고 3월 가면 또 한 번 상담이 들어오고 5월 가도 6월 가도 한 번씩 상담이 들어오고 쌤, 내신이 끝났어요. 수원도 들어야 할까요? 저 수학 버렸는데 9월까지도 10월까지도 계속 들어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수학 원투를 버렸다. 리스크가 너무 커요. 이게 지금은 아직 구체적인 가닥이 잡히지 않았으니까 그냥 수시로 갈 거야.
광주는 수시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막상 수시 기간이 돼서 내가 쓸 수 있는 학교들의 가이드라인을 딱 봤을 때 이건 좀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수시를 썼다가 이거 될 것 같은 학교인데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뒤가 없어요. 그냥 바로 재수예요. 근데 수학 공부를 했을 때 제 뒤에 뭐 명예정당은 써놨지만 5등급에서 3등급, 3등급이라는 등급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등급이에요. 3등급까지 도달하는 그 공부는 놀면서도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도 하지 않으면 저는 좀 안타깝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수시가 실패했을 때 재수할 거라는 리스크를 지지 말고 적당히 공부하자. 수원2를 끝까지 끌고 가도 다른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래서 저는 수원2는 꼭 가져가야 한다는 주의고요. 그리고 수시를 쓸 때도 최저 등급의 여러 과목이 껴있을수록 합격 확률이 올라가요. 왜냐면 내신이 내가 조금 낮더라도 최저에서 다 걸러져요. 그래서 그 최저만 맞추면 수시에도 합격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학을 최저 과목에서 빼는 건 저는 좋지 않다고. 예를 들어 3합7 듣기만 해도 조금 빡셀 것 같은데 그럼 잘하는 친구, 못하는 친구들이 아예 쓰지 않고 쓰더라도 이미 최저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최저만 맞추고 붙을 수 있는. 그래서 수시에서도 수학이라는 과목을 꼭 들고 가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학 1은 거의 잊어버렸는데 당연하죠. 왜냐하면 1학기에 수학 1을 하고 2학기에 수학 2를 하기 때문에 수학 1은 거의 까먹고 있어요.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학 1을 잊어버렸다는 전제하에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혀 걱정할 게 없고요. 자, 이제 학생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과제 반응. 과제 반응 하기가 싫어지니까 네, 제가 느꼈어요. 과제를 아무리 많이 줘도 1년 차에 제 과제 두께가 만약에 이랬다면 2년 차에 반으로 줄었어요. 3년 차에 더 줄었어요. 그게 뭐 1년 차에 제가 쓸데없는 자료를 많이 준 건 아니지만 조금씩 더 그냥 핵심만 압축해서 할 수 있는 양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많으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제량이 할 수 있는 만큼을 주니까 이 정도는 하자. 이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뭐 결석 지각으로 수업을 놓치면 어떡하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고3 때 여행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가도 된다고 봐요. 1년 내내 있는 걸 내가 막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막 너무 바빠서 공부하느라 시간이 없다. 이런 경우면 당연히 학원 오는 게 좋겠죠. 그게 아니라 뭐 놀 것도 놀고 밥 먹을 것도 먹는데 굳이 학원 때문에 여행을 안 간다? 아니면 뭐 어떤 행사를 빠진다? 좀 좋지 않다고 봅니다. 대신에 가되 다른 본인의 놀 시간에 제가 어차피 수업 영상을 고화질 카메라로 찍어서 편집까지 해서 올려놓으니까 남은 시간에 그걸 복습만 잘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습 영상을 올려놓고 클린 시간에 와서 확인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결석 지각으로 인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친구들과의 약속 때문에 못 올 것 같아. 이런 건 안 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상이 준비되고 클리닉도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올해죠. 올해 친구들의 결과물인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내신에서 이제 몇 명을 좀 잘 만들어서 내신 전교 1, 2등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점수들은 사실 어머님들이 봤을 때 이럴 수 있어. 저거밖에 안 나와? 라고 할 수 있지만 애초에 이 친구들의 목표는 3등급이었어. 나는 수시 최저만 맞추겠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해서 2등급 맞으면 좋고. 근데 실제로 아이들의 지금 뭐 3월, 4월의 점수들을 보시면 이런 점수들도 충분히 수능 때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수학에 올인했냐? 아니에요. 그냥 주는 숙제 정도만. 그 숙제도 안 해와서 클리닉 시간에 이제 하고 이틀 정도 열심히 수학을 한 친구들의 점수 상승이 이렇기 때문에 저는 4등급이든 5등급이든 최소 3등급, 2등급까지 올리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이제 많이 올렸던 게 5등급 친구가 3등급이 나왔던 거예요. 이 친구가 22점에서 65점. 그냥 제가 내내 똑같은 거 시키고 4점, 쉬운 4점들 빈출경들 시키고 하니까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아직 수능 때는 연락이 안 왔어요. 그래서 수능은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최근에 봤던 10월 모의고사 점수였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을 봤을 때 전 3년 차에 더 자신이 생겼어요. 4, 5등급? 에이, 뭐 3등급, 2등급까지는 금방이겠지. 이제 100점을 맞기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들은 제가 따로 케어를 하겠지만 보통은 제일 잘 본 친구 저희 92점 보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커리로도 92점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내년 1년 다시 또 제가 좀 팀 임지열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팀 임지열과 함께 제가 성적 상승을 위해서 잘 서포트해드리겠습니다. 네, 수학 강사 임지열이었습니다.